안녕하세요. 우리 아이의 모든 이야기 펫피소드 펫피지기 이윤미 팀장입니다. 최근 5월부터 펫보험 보장 구조가 크게 달라졌었죠. 전엔 보장이 되지 않던 항목이 포함되기도 하고 반대로 세부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 단순한 약관 수정이 아니라 보호자님들의 부담과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큰 전환점이에요. 그런데 작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담보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 담보가 바뀐 회사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뀐 보장 항목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호자님 입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전부 하나씩 다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펫보험 예전이랑 비슷하겠지 하고 지나치면 정말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로 가입하시거나 재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보장이 어떤 건지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펫피소드와 함께 새롭게 바뀐 펫보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혹시 요즘 동물병원 병원비 영수증 보면서 깜짝 놀래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비싼 것 같은데 보험 보상은 왜 달라졌지?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펫보험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병원비, 보장, 복잡한 약관, 아니면 아직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사람들 보험이라 생각하면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펫보험은 여전히 조금 낯설고 어딘가 멀게 느껴지고 굳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보호자님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역시 병원비일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프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혹시 큰 병에 걸리면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건데요. 특히 요즘 반려동물 진료비 정말 비싸다고 느끼실 거예요. 구토나 피부질환 치료만 해도 몇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MRI, CT, 쓸개골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수백만 원은 금방이에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팀장님, 병원비가 이렇게 비쌀 줄은 몰랐어요. 보험 들 걸 그랬어요. 후회돼요. 가입하길 잘했어요. 등등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려면 펫보험은 정말 필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신데요. 아직도 어느 회사가 어떻게 보장이 좋은지, 어디로 가입해야 제대로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모르신 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바뀐 보장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사부터 E사까지 각 회사의 보장 차이를 세세하게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플랜이 딱 맞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5개 회사 비교표입니다. 1년마다 갱신, 20세까지 보장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 3만 원도 역시 동일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5개 회사 모두 아직까지 보장 비율은 70%로 같아요. 즉, 병원비가 10만 원이면 자기 부담금 3만 원을 뺀 나머지의 70%를 받는 구조예요. 하지만 같은 70%라도 한도와 특약 구성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먼저 연간 한도를 보시면 A사, C사는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의료비 보장이 넉넉한 편이에요. 현재 B사가 연간 의료 한도가 바뀌었는데요. 예전 연간 한도 1,000만 원이었는데 수술을 동반한 입원 2천만 원, 수술을 동반한 통원 및 일반 통원 의료비 2천만 원으로 각각 보장으로 바뀌었어요. 현재 업계 최고 한도가 되었는데요. 펫보험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곧 타 보험사들도 움직일 듯 싶네요. 반면 D사와 E사는 1,500만 원으로 다소 낮습니다. 예전엔 한도가 달랐던 B사가 이제는 연간 한도가 각각 2천만 원씩으로 한도가 높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MRI 검사 한 번에, 수술 한 번에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나가니까 한도 차이가 실제로는 엄청난 큰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 입원, 추적 진료까지 한다면 보통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때 연간 한도가 1,500만 원이라면 나머지 치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연 한도가 달라졌어도 아직까지 수술비 한도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A사와 D사는 수술비 한도가 300만 원으로 5개 회사 중 가장 범위가 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D사는 안타깝게도 수술 횟수 이외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연 한도가 높다 하더라도 한 해 수술 2회 이상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보장
보장을 못 받게 되는 부분이 있네요. 1년에 수술 2회 이상 받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많이 아플 경우 충분히 2회 이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따라서 치료가 잦은 반려견 아이는 A, B, C사 쪽이 훨씬 안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강질환과 관절질환이에요. 모든 회사가 스케일링과 치과 질환을 포함하지만 보장 범위와 횟수 제한이 다릅니다. B사는 스케일링 보장이 제한이 없었던 부분이 이제는 연간 2회까지만 가능하고요. A, C, D, E사는 1회당 통원 금액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타 질병이나 수술의 경우 예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해진 수술비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쓸개골, 고관절 같은 정형외과 질환은 모두 보장이 되지만 수술 한도 금액이 다릅니다. A, D사는 300만 원, B, C, E사는 2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MRI와 CT 보장은 모든 회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보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데요. A, B, C사는 기본 보장 외에 연 1회 100만 원까지 추가로 보장해주는 구조예요. 반면 D, E사는 단순히 통원 3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MRI나 CT는 검사비가 높기 때문에 이 추가 보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실제로 보장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따라서 신경계나 관절 질환이 염려되는 반려견이라면 추가 보장이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시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물 제거 특약입니다. 강아지가 장난감이나 뼈, 플라스틱 조각 같은 걸 삼켰을 때 내시경이나 수술로 꺼내야 하는 경우가 있죠. A, B, D사 모두 연 2회, 회당 200만 원까지 추가로 보장이 가능하고 C사의 경우는 연 1회 100만 원까지만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E사는 안타깝게도 이 특약이 없습니다. 즉, 사고로 인해 이물 제거 수술을 하더라도 기본 보장 한도 내에서만 처리가 되네요. 이물 사고는 한 번만 생겨도 병원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해당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반려견의 피부질환, 알러지, 심장질환 치료에 특정한 약물들이 사용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포켈, 사이토포인트, 트딜로스탄, 피모벤덴 같은 약들이죠. 이 약들은 고가이기 때문에 특약에 포함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보험사에 이 약물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요. A사의 경우 사이토포인트와 아포켈만 추가 10만 원, 연 6회 보상으로 1통원 외에 10만 원에서만 보장이 가능하고 다른 약물들은 1통원과 추가 10만 원 부분으로 가능합니다. B사의 경우 사이토포인트와 아포켈 추가 보장 10만 원이 6회에서 12회로 늘어났고 다른 약물들은 1통원과 추가 10만 원 부분으로 가능합니다. 횟수가 늘어났으니 반가운 소식이네요. C사의 경우 이번에 항암약물 20만 원이 추가 확장 보장이 추가가 되었어요. 보장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참 반가운 부분인데요. 암 치료 받을 때 유리한 부분은 있을 것 같고 추가 약물 부분, 사이토포인트나 아포켈에 대해 횟수 제한이 없지만 타 약물 부분 추가 확장 보장도 없어서 이 부분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D, E사는 약물 부분이 1통원 범위 안에서 가능하고 횟수 제한은 없지만 추가 확장 보장도 없으니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성 피부 질환이나 알러지, 심장약 복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보호자님들께서는 A, B, C사 중에서 선택하셔야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재활 치료비의 경우 A사는 회당 5만 원씩 연 5회 보장이 들어가 있어요. B사, D사는 통원 한도 내 포함, 나머지 C, E사는 재활 치료 보장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재활 치료는 쉽게 말해 수술이나 부상 이후 근육과 관절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 중요한 재활 치료 특약 부분이 빠져 있다니 정말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내장, 녹내장 수술비도 A사가 기본 수술비 외에 추가 50만 원을 보장으로 가장 넓습니다. B, C, D, E사는 수술 250만 원으로 수술비 한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고가의 수술이다 보니 특약 구성으로 A사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인 점으로 보여집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순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죠. 반려동물의 장례는 이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가족을 존중하는 마지막 인사이자 사랑의 표현인데요. 우리 아기 마지막 가는 길도 잘 해줘야겠죠.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아기들이 수술이나 치료 도중 무지개 다리를 건넌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장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A사는 무지개 다리 위로금 30만 원과 장례식장 지원비 100만 원 한도 내 7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B사는 무지개 다리 위로금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었네요. C사는 무지개 다리 위로금 30만 원과 장례식장 지원비 40만 원 한도 내 7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D사는 무지개 다리 위로금 15만 원, E사는 장례비 보장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의료비 부분과 다르게 5년 갱신입니다. 우리 아기 장례를 위한 절차 미리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되실 부분 안내해 드릴게요. 가까운 반려동물 장례시설 위치를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지역별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을 확인해 두세요. 장례 전 신고 및 인도 절차인데요. 법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사망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폐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골 보관 장소도 집에 데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납골당 같은 이용료와 기간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아요. 이런 작은 준비들이 나중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배상 책임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가 산책 중에 다른 사람이나 반려견을 다치게 했을 때 그 배상금을 대신 보상해주는 특약이 바로 배상 책임 담보입니다. A사는 1,000만 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금 3만 원으로 가능하고요. B사의 경우 배상 책임 담보가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범위까지 고를 수 있게 달라졌습니다. 액수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도 달라집니다. C, D사는 3천만 원 한도로 자기 부담금 10만 원이고요. E사는 1,000만 원 한도로 자기 부담금 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즉, 산책 중 사고나 우리 아이가 입질이 있다면 B, C, D사 쪽이 이 부분에선 조금 더 든든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C사의 경우 반려동물 행동교정 훈련비라고 해서 새로운 특약이 하나 더 나왔는데요. 약관을 보니 그냥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행동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진단을 받아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반려동물의 행동교정을 위해 동물위탁관리업체에서 행동교정 훈련으로 발생한 훈련 비용을 개물림 사고당 총 한도로 보상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당 15만 원 한도로 총 10회를 제공하며 동물보호법 제73조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업으로 영업 등록된 업체에서 한한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기가 피해를 끼쳐 훈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 조건에 부합해야 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알아보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5개 회사의 펫보험을 비교해봤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범위 안에서 어떤 회사가 보장이 좋은지 알아보실 수 있겠죠?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약물치료, 재활, MRI, 이물 제거 같은 실제 보장받는 순간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각 회사들마다 조금씩 보장들이 달라지고 있네요. 좋은 보장이 나온다는 건 참 반가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장들이 조금씩 변화된다고 하니 무척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험료나 보장 비율만 보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나이, 건강 상태, 생활 패턴을 기준으로 보장 범위가 가장 잘 맞는 회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펫보험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보장이 많이 빠져있지 않고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보장이 들어간 보험을 고르는 거예요. 강아지 성향, 나이, 질병력, 생활 패턴에 따라 필요한 특약이 달라지니까요. 보험을 설계하다 보면 저도 반려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호자님들의 공통된 마음이 느껴져요. 혹시 아플 때 아이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요. 그 마음이 바로 펫보험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펫피소드에서는 보험을 단순히 가입이 아닌 동행으로 생각합니다. 보호자님들의 생활, 아이의 성향, 병원 이용 패턴까지 함께 고려해 가장 실질적인 보장을 설계해드리고 치료 이후에 과정까지 함께 고민하고 보호자님들의 경제적인 부담 없이 꾸준히 치료할 수 있도록 보장 구조를 꼼꼼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약속, 그게 바로 펫보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와 보호자님께서 다시 건강하게 웃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순간에 펫피소드 펫피지기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의 든든한 보험 파트너 펫피소드 이윤미 팀장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